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소리입니다. 빅히트 공모주. 아마 카카오게임즈가 이번에도 대박을 냈기 때문에 관심이 더 커지셨을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영상에서 예고했듯이 빅히트의 강점과 약점 좀 제대로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빅히트의 가장 큰 장점, 뭐니 해도 BTS죠. BTS 자랑하려고 하면 밤새도 모자르고요. 제 입만 아파요. 그래서 가장 최근 업적 하나만 얘기를 하자면 첫 영어 싱글인 다이너마이트로 한국 가수 최초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 1위를 차지했죠. 이거는 말 다 했죠 뭐. 진짜 차원이 다른 세계적인 팬덤을 보유한 아티스트, 이게 무엇보다 가장 큰 빅히트의 메리트입니다. 이렇게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방탄소년단이 성공을 이미 거뒀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빅히트가 쌓은 경험치, 인지도 이런 것들이 소속사의 다른 아티스트들의 해외 진출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지 않을까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이죠. 자, 두 번째 강점. 빅히트는 그냥 엔터 기업이 아닙니다. 전통 엔터 산업에 IT를 접목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내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마트폰 앱으로 팬들의 커뮤니티 공간인 위버스를 만들었고요. 또 한정판 굿즈를 판매하는 위버스 샵도 만들었습니다. 위버스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6월에 위버스를 통해서 온라인 유료 콘서트인 방방콘 더 라이브를 진행했는데요. 전 세계 75만 6천여 명이 이 앱을 통해서 시청했다고 해요. 이 정도면 초대형 오프라인 콘서트 10회 정도의 성과라고 합니다. 위버스를 통한 전 세계 아미들의 결집력이 대단한 수준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위버스라는 자체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빅히트의 실적에도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자, 다른 기획사들은 네이버 플랫폼을 통해서 온라인 콘서트를 개최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측에 중간에 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거죠. 하지만 빅히트는 자체 플랫폼이기 때문에 수익을 고스란히 다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 미국의 경제매체 패스트 컴퍼니가 3월에 빅히트를 올해 가장 혁신적인 기업 4위에 선정했거든요. 그 이후로 위버스를 꼽았을 정도입니다. 자, 다음 세 번째 강점. IP 사업에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최근 IP 사업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고 있는데요. 방탄소년단 캐릭터인 타이니탄에 이어서 이 BTS를 주제로 한 소설, 한국어 학습 교재와 동영상 학습 콘텐츠 같이 내놨습니다. 그리고 관련 드라마랑 영화, 게임까지도 제작 중이죠.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아티스트가 직접 몸으로 뛰어서 벌어들이는 수입의 비중이 줄어들어도 이렇게 파생 콘텐츠로 돈을 벌어들일 수 있기 때문이죠. 회사 초기에는 아티스트가 직접 참여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80%를 차지했는데요. 작년에는 파생 콘텐츠 수익 비중이 45.6%까지 늘어났고요. 지난해 매출의 12.5%가 위버스 플랫폼에서, 그리고 9.2%는 공연 제작과 IP에서 나왔습니다. 아티스트로부터 파생돼서 벌어들이는 수입도 지금 어마어마하다는 뜻이죠. 빅히트는 하나의 콘텐츠 기업으로서 지금 입지를 다져가는 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넷째, 탄탄한 실적입니다. 자, 표를 보시다시피요. 빅히트의 2019년 영업이익은 3사 모두를 합친 것보다도 높았고요. 2020년 상반기도 마찬가지예요. 3사를 합친 영업이익이 236억 원인데 빅히트는 497억 원을 해냈죠. 매출도 3사 합계의 절반 이상을 혼자 기록해내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19라는 리스크에도 어떻게 이렇게 선방을 할 수 있었느냐? 바로 아까 설명드렸던 위버스를 통한 방방콘과 콘텐츠 매출이 증대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언택트 시대를 헤쳐나갈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빅히트의 강점 여기까지 한번 짚어봤고요. 반대로 좀 약점이나 위험 요소로 꼽아볼 수 있는 것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큰 약점 또한 BTS입니다. 방탄소년단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것이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빅히트 전체 매출에서 방탄 매출액 비중이 2018년에는 98.2%, 그리고 2019년에는 97.4%를 차지했어요. 이 정도면 방탄 없으면 빅히트가 무너진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죠.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에 여자친구가 소속된 소스뮤직을 인수했고요.
또 올해는 뉴이스트와 세븐틴 등이 소속된 플라디스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면서 아티스트의 포트폴리오를 좀 확대해 나가고 있죠. 덕분에 2020년 상반기 BTS의 매출액 비중은 87.7%로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리포트에 따르면 75%까지도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는 2021년 그리고 세븐틴과 뉴이스트는 2020년에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재계약 여부를 앞으로 또 잘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넘어야 할 산, 멤버들의 군입대 문제인데요. 1992년 12월 4일 생인 진을 시작으로 모두가 군복무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증권신고서에서도 언급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우선 멤버 진의 경우에는 2020년 말까지 병역법상 입양 연기가 가능합니다. 그 이후가 문제인데 현재 정부가 또 국가 위상을 높인 대중문화예술인과 e스포츠 선수들에 대한 병역법 개정을 검토 중이거든요. 특히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방탄소년단과 프로게이머 페이커 등 이렇게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연기 가능성을 시사한 상황이라서 또 추가 연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기는 합니다. 자, 이 밖에 약점까지는 아니고 좀 불안 요소들을 꼽아보자면 첫째, 늘어난 판매 관리비인데요. 사업이 확대되면서 임직원 수가 크게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판매 관리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죠.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 2020년 상반기 판매 관리비가 136%나 증가한 상황입니다. 이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상쇄할 만큼 또 추가 이익을 창출해내야 하겠죠. 그리고 내년부터는 신사옥 임차 비용도 늘어나게 됩니다. 작년에 신사옥 이전을 위해서 용산 무역센터를 통째로 임대했어요. 내년 상반기에 입주할 예정인데 월 임대료가 20억 원대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어마무시하네요. 그래서 공모자금의 일부도 이 용산 신사옥 시설 구축 자금의 일부로 사용될 계획이에요. 투자금 이상의 가치를 창출해낼지는 또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요 수익원인 공연 매출이 급감한 것도 위험 요소이기는 합니다. 자, 보통 기획사는요, 앨범을 발매한 뒤에 이익률이 높은 공연 횟수를 늘리게 되는데요. 아티스트가 새 음반을 발매하지 않더라도 꾸준히 매출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코로나19로 공연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올해 성적이 상대적으로 부진할 수 있겠고요. 이 부분을 좀 메꾸기 위해서는 방탄소년단이 계속 앨범을 내야 한다는 부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위버스를 통한 유료 콘서트를 더 기획한다든지 어떤 식으로든 빅히트가 돌파구를 또 잘 찾아낼 것이라고 기대를 해봐야겠죠. 자, 여기까지 빅히트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자세히 뜯어봤습니다. 저는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냥 BTS의 기획사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굉장히 다양하게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네, 여러분들도 몰랐던 내용 좀 알아가시는 부분 있었으면 하고요. 또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 정리하는 데 도움 되시라고 정리 자료 간단히 만들어 봤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빅히트 공모주 청약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내용 업데이트할 예정이니까요. 또 다음 콘텐츠도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 내용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